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김지은은 갑자기 멈춰섰다. 그녀의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방금 받은 메시지가 빛나고 있었다. 오늘 결혼식에서 내가 날 사랑한다고 말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메시지는 이수민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수민은 지은의 대학 동기이자 비밀스러운 연인이었다. 하지만 오늘 수민의 결혼식장에서 지은은 참을 수 없어 수민의 입술에 키스하고 말았다. 그 순간 교회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수민의 가족과 친구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지은은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28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다. 부모님은 보수적인 시골 출신으로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딸의 안정된 삶을 바랐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어머니의 말이 늘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지은은 남자를 사랑할 수 없었다. 대학 시절 수민을 만난 후 그녀의 세계는 바뀌었다. 수민은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예술가로서의 삶을 추구했다. 둘은 몰래 만났고 사랑을 속삭였다. 그러나 수민은 가족의 압력에 굴복해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다. 이게 현실이야, 지은아. 우리처럼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수민의 말에 지은은 분노했지만 이해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쳤다. 지은아, 너 오늘 수민 결혼식 갔었지? 그런데 무슨 일이야? 수민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얼어붙었다. 결혼식 장면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다. 엄마, 그게. 설명할게.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설명. 내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들어왔다. 지은아, 너 미쳤어. 이 소문이 퍼지면 내 직장, 내 미래는 어떻게 돼? 당장 그만둬. 지은은 방으로 도망쳤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됐음을 느꼈다. 그날 밤, 지은은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나한테 메시지 보냈어? 이제 다 끝났어. 수민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채였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나도 견딜 수 없었어. 결혼식에서 내 키스가. 그게 내 진심이었어. 남편 될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난 너를 사랑해.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수민은 결혼을 강요받았지만 이제 후회하는 걸까? 다음 날 지은은 회사로 출근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했다. 얘야, 지은아. 내가 수민 결혼식에서 키스했다는 소문 들었어. 진짜야? 한 동료가 물었다. 지은은 부정할 수 없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상사는 지은을 불러 개인적인 일로 회사 이미지가 훼손되면 안 돼라고 경고했다. 지은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가족 모임이 소집됐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지은아, 내가 왜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교회 목사님께 상담받자. 아버지는 더 강경했다. 이런 식이면 집에서 나가. 우리 집안 명예를 더럽히지 마. 지은은 반항했다. 왜 제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하지만 그 말은 더 큰 분노를 불렀다. 동생마저 걷니? 제발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외로움을 느꼈다. 수민은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 지은은 수민을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난 수민은 피곤해 보였다. 남편 될 사람이 알았어. 그는 화냈지만 이해하려 해. 하지만 내 가족은? 날 버릴 거야. 지은은 수민의 손을 잡았다. 함께 도망칠까? 하지만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현실을 봐. 우리는 돈도 지지도 없어. 그 대화는 지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사회적 압력이 점점 커졌다. 지은의 페이스북에 악플이 달렸다.
변태야, 사라져, 익명의 메시지였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보수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지은은 뉴스를 보았다. 최근 동성 커플이 해고당한 사례가 보도됐다. 그녀는 두려웠다. 직장에서의 압박도 심해졌다. 프로젝트에서 배제됐고 승진 기회가 사라졌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소문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불편해해 상사의 말이었다. 지은은 퇴사를 고민했다. 수민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졌다. 수민의 가족이 지은을 찾아왔다. 우리 딸을 망치지 마, 돈 줄 테니 사라져. 수민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돈으로 사랑을 사려는가? 지은은 혼자서 밤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그녀를 비추었지만 마음은 어두웠다. 왜 사랑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자랐고 항상 정상이 되려 애썼다. 하지만 수민을 만난 후 진짜 자신을 찾았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다음 날 지은은 수민에게 말했다. 우리 공개적으로 싸워보자. 숨기지 말고. 수민은 망설였다. 그럼 우리 둘 다 잃을 거야. 지은은 결심했다. 이게 그녀의 첫 번째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가져올 후폭풍을 예상치 못했다. 지은의 결정은 빠르게 현실화됐다. 그녀는 SNS에 글을 올렸다. 저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수민을 사랑해요. 우리 사랑을 인정해주세요. 그 포스트는 폭발적으로 퍼졌다. 친구들은 충격받았고 일부는 응원했지만 대부분은 비난했다. 정신 차려, 지은아. 그게 무슨 짓이야? 옛 친구의 메시지였다. 수민은 화가 났다. 왜 내 허락 없이 올렸어? 이제 내 삶도 끝났어. 지은은 미안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숨기는 게 더 아파. 둘의 관계는 긴장됐다. 수민의 약혼자는 결혼을 취소했고 수민 가족은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수민은 지은의 집으로 왔지만 지은 부모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지은은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정책상 개인 행위가 업무에 영향을 미쳐 인사팀의 말이었다. 지은은 분노했다. 이게 차별 아닌가? 그녀는 변호사를 찾았지만 한국법은 동성애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소송해도 이기기 힘들어요. 변호사의 조언이었다. 지은은 실업자가 됐다.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수민은 프리랜서 예술가로 불안정한 수입이었다. 둘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지은의 말에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사회의 시선은 따가웠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들 레즈비언인가 봐. 가족과의 갈등은 깊어졌다. 지은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이 안 좋아. 아버지의 전화였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피했다. 내가 왜 그래? 우리가 키운 대로 살면 돼. 지은은 울었다. 이게 그녀의 사랑 때문에 어머니가 아픈 건가? 죄책감이 밀려왔다. 수민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수민 아버지는 내가 우리 딸을 망쳤어 라고 지은을 비난했다. 수민은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 이제 너만 있어. 수민의 말은 지은을 위로했지만 동시에 부담이 됐다. 친구들의 배신이 시작됐다. 대학 동기 모임에서 지은은 초대받지 않았다. 너 때문에 분위기 어색해. 한 친구의 솔직한 말이었다. 수민의 예전 친구들도 등을 돌렸다. 수민아, 정상으로 돌아와. 그들은 수민을 설득하려 했다. 지은은 외로움을 느꼈다. 왜 사랑이 이렇게 많은 걸 앗아가는가?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지원 단체에서 만난 사람들은 공감했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어. 하지만 천천히. 상담사의 말이었다. 지은은 희망을 느꼈지만 현실은 하엇이했다. 수민은 우울증에 빠졌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밤마다 수미는 울었다. 지은은 안아주었지만 자신도 지쳤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애썼다. 면접에서 개인 생활에 대해 물어봐도 돼? 라는 질문을 받았다.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네, 저는 동성애자예요. 결과는 불합격. 우리 회사 문화에 맞지 않아. 그 말은 지은을 좌절시켰다. 수미는 작품을 팔아 돈을 벌었지만 클라이언트가 너 같은 사람과 일하기 싫어라고 거부했다. 둘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게 다 내 탓이야. 공개하지 말았어야 해. 수민의 원망이었다. 지은은 반박했다. 숨기다 죽는 게 나아. 싸움은 잦아졌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지은의 포스트가 뉴스에 나왔다. 젊은 여성의 동성애 고백, 가족 파탄 불러 기사 제목이었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전통 가족을 지키자 지은의 집 앞에 플래카드가 붙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수미는 도망치자 해외로 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은은 거부했다. 여기서 싸워야 해. 이 선택은 더 큰 대가를 요구했다. 어느 날 지은은 길거리에서 공격받았다. 변태, 누군가의 주먹이 날아왔다. 병원에서 깨어난 지은은 수민의 얼굴을 보았다. 이제 그만해. 수민의 눈물이었다. 지은의 마음은 갈등했다. 사랑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상처는 깊어졌다. 지은의 얼굴에 멍이 들었고 그녀는 집에 틀어박혔다. 수미는 간호하며 말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왜 고집 피워? 지은은 대답했다. 변화가 필요해.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수미는 지쳤다. 난 더 이상 못해. 가족이 그리워. 수민의 말은 지은을 아프게 했다. 둘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은 지원단체 모임에 나갔다. 그곳에서 다른 LGBT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가족과 싸웠어. 하지만 시간 지나면 이해해. 한 여성의 이야기였다.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동성애자의 일상시라는 제목으로 경험을 공유했다. 블로그는 인기를 끌었다. 응원 댓글이 많았지만 혐오도 쏟아졌다. 죽어라. 익명 댓글에 지은은 떨었다. 수미는 반대했다. 더 위험해질 거야.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다. 가족과의 재회 시도가 있었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집에 와. 이야기하자. 지은은 희망을 품고 갔다. 하지만 모임은 비난으로 가득했다. 내가 교회에 가서 회개해. 바버지의 말이었다. 지은은 왜 제 사랑을 부정해요?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울었다. 사회가 안 받아줘. 내가 고통받을까 봐이 그 말에 지은은 흔들렸다.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억압이었다. 수민의 배신이 왔다. 어느 날 수민은 짐을 챙겼다. 미안해, 지은아. 난 가족으로 돌아갈게.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왜? 우리 사랑은. 수민은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지만 이 고통을 못 견뎌. 너 혼자 싸워. 수민은 떠났다. 지은은 무너졌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잃었는데 연인마저 떠났다. 그녀는 술에 취해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수민의 가족이 연락했다. 수민이 약혼자와 다시 결혼할 거야? 너 때문에 고생했어. 지은은 분노했다. 이게 배신인가? 외로움 속에 지은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지원단체에서 만난 박민지였다. 민지는 30살, 변호사로 LGBT 권익을 위해 일했다. 내 이야기 들었어. 함께 싸우자. 민지의 말은 지은을 일으켰다. 둘은 친구가 됐고 지은은 민지의 도움으로 소송을 준비했다. 직장 차별 소송. 이겨보자. 하지만 과정은 힘들었다. 증거 수집, 법정 싸움. 지은은 스트레스로 체중이 줄었다.
사회의 여론은 분열됐다. 진보 매체는 지은을 지지했지만 보수 측은 비난했다. 가족 해체의 원인. TV 토크쇼에서 지은의 이야기가 논의됐다. 수민과의 재회는 예상치 못했다. 수민이 지은의 블로그에 댓글을 달았다. 미안해. 나 잘못했어. 지은은 만났다. 수민은 후회했다. 결혼 취소했어. 가족과 싸웠어. 하지만 지은은 상처받았다. 너 날 버렸잖아. 수민은 울었다. 두려웠어. 이제 돌아갈게. 지은은 망설였다. 용서할 수 있을까? 이 선택은 또 다른 갈등을 불렀다. 민지는 조언했다. 신중해. 배신은 반복될 수 있어.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사랑과 신뢰의 경계에서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 지은의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그녀는 증언했다. 제 성적 지향 때문에 해고됐어요. 이건 부당해요. 판사는 듣고 있었지만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가 느껴졌다. 밖에서는 시위대가 평등을 외쳤다.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수민의 가족이 개입했다. 지은을 고소할게. 우리 딸을 유혹했다. 위협이었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 싸움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터였다. 소송은 길어졌다. 지은은 매일 법정에 나가 증언했다.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왜 벌을 받아야 해요? 그녀의 말은 판사를 움직였지만 상대 변호사는 회사 이미지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지은의 블로그는 더 유명해졌다. 팔로워가 늘었고 후원금이 모였다. 너 덕분에 용기 내서 댓글들이 지은을 지탱했다. 하지만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그만해, 지은아. 내 건강이 걱정돼. 지은은 안아주었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수민과의 관계는 재건됐다. 수민은 돌아와 지은을 도왔다. 이번엔 함께할게. 하지만 과거 상처가 남아 싸움이 잦았다. 너 날 버렸잖아. 지은의 원망에 수민은 미안해. 이제 변했어. 라고 말했다. 둘은 상담을 받았다. 신뢰를 쌓아가세요. 상담사의 조언이었다. 민지는 멀어졌다. 수민을 조심해. 그녀의 말은 지은을 불안하게 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표현하지 않았다. 이 삼각관계는 새로운 긴장을 더했다. 사회적 반향이 커졌다. 지은의 사례가 국회에서 논의됐다. 동성애자 보호법 필요. 진보 의원들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보수 측은 반대했다. 전통을 무너뜨린다. 지은은 인터뷰를 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은 많은 이들을 깨웠다. 하지만 혐오 범죄가 늘었다. 지은의 집에 협박 편지가 왔다. 죽여버릴게. 왜 경찰은 증거 부족지라고 했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수민은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했다. 목숨이 위험해. 지은은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변해라고 대답했다. 가족의 변화가 왔다. 아버지가 찾아왔다. 내 어머니가 아파? 내가 그만두면 지은은 아빠, 제발 제 편이 돼주세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버지는 법정에 나타났다. 제 딸을 지지합니다. 그 증언은 충격이었다. 아버지는 처음엔 이해 못했지만 딸의 고통을 봤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이게 화해의 시작이었다. 어머니도 서서히 변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작은 말이었지만 큰 의미였다. 수민의 배신이 다시 드러났다. 민지가 증거를 가져왔다. 수민이 내 블로그에 악플 달았어. 익명으로. 지은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확인했다. 너 같은 사람이 왜 사냐? 수민의 IP였다. 지은은 대면했다. 왜? 수민은 울었다. 질투했어. 내가 유명해지니까. 지은은 충격받았다.
사랑이 배신으로 변했다. 끝이야. 지은은 수민을 떠나보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녀는 강해졌다. 민지가 위로했다. 나랑 함께 할래? 새로운 감정이 싹 텄다. 소송 결과가 나왔다. 지은이 이겼다. 부당 해고 인정, 판사의 판결이었다. 언론이 보도했다. LGBT 권익 승리. 지은은 환호했다. 하지만 승리는 대가를 치렀다. 친구 이름, 사랑의 상실, 가족의 고통. 그녀는 블로그에 썼다.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사회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승리 후 지은의 삶은 달라졌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그녀는 LGBT 활동가가 됐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녀의 말이었다. 가족은 화해했다. 어머니가 요리를 해주며 내 선택을 존중할게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미안했다 라고 사과했다. 동생도 건니 멋져 라고 응원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수민과의 이별은 아팠다. 수민은 해외로 떠났다. 새 삶을 찾을게. 이 마지막 메시지였다. 지은은 민지와 관계를 시작했다. 민지는 안정적이었고 함께 싸웠다. 너 덕분에 나도 용기 냈어. 민지의 말에 지은은 행복했다. 사회 변화는 느리지만 이어졌다. 지은의 사례가 법 개정 논의를 촉진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토론이 벌어졌다. 지은은 강연을 다녔다. 사랑은 자유예요. 청중의 박수가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자들이 있었다. 전통을 지켜 시위에서 지은은 맞섰다. 전통이 사람을 아프게 하면 바꿔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강했다. 과거 선택의 대가가 드러났다. 지은은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쉬어. 민지의 걱정이었다. 지은은 반성했다. 공개가 옳았을까? 많은 걸 잃었지만 얻은 것도 컸다. 자유, 지지, 변화. 그녀는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썼다. 내 이야기 끝.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수년 후 지은은 서울 거리를 걸었다. 젊은 커플들이 손잡고 다니는 걸 봤다. 사회가 변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고 차별금지법이 생겼다. 지은의 싸움이 기여했다. 민지와의 삶은 평화로웠다. 고마워. 민지의 말이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가끔 수민을 생각했다. 배신의 아픔은 지워지지 않았다. 사랑은 왜 이렇게 복잡한가? 그녀는 친구들에게 물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친구들은 내가 행복하니 됐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었고 각 선택의 대가가 따랐다. 이 이야기에서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